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반복적으로 질문 주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또는 정리해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이나 동의율은 몇 프로인가요? 즉, 내용이 어떤 것이고 동의율은 몇 프로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을 주세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미 이걸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는데 이걸 왜 질문 주시는가 봤더니만 이 재건축 동의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시행대행사나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 또는 시행대행사가 재건축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가, 오피스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이에요. 아파트 같은 이런 공공재건축이 아닙니다. 민간재건축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파트 재건축, 소규모 빈집 재건축, 가로주택 재건축, 이런 공공재건축에서는 재건축 동의서가 간단합니다. 이런 공공재건축에서는 재건축 동의서가 실무상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재건축 동의서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하고 거의 혼동되거나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집합건물 재건축을 해보지 않은 그런 시행대행사가 이런 재건축 동의서를 들고서 이걸 받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이걸 받고 나서 이게 재건축 결의서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게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재건축 동의서는요, 그야말로 재건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는 것이지, 이 재건축 동의서가 실제 법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재건축 결의서로 되려면 별도의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이 이거 아파트 재건축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상가 재건축에서 실수 저질러요. 보니까 재건축 동의서만 받았지 실제 필요한 이 법상 필요한 재건축 결의는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 원인은 재건축 동의 받으면 이게 재건축 결의구나 이렇게 착각 또는 혼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재건축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이 있나요? 이분들은요, 재건축 동의서 보니까 한 장짜리에다가 재건축 동의합니다. 요것만 찬반만 묻는 것만 쓰신 거예요. 이거 재건축 결의서 아닙니다. 이걸 재건축 결의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날려버려요. 따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 명칭은 여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이에요. 명칭은 그냥 참고만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건물이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번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 이 한 동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을 위해서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건축 동의서에 동의할 것으로 들어갈 내용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오신 사례 보니까 한 장에다가 재건축에 동의합니다. 우리 무슨 건물 재건축 동의합니다. 찬성, 체크 표시, 이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효예요, 그냥 이건. 자, 그리고 이 동의율은 몇 프로가 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 장짜리 체크된 표시 가지고 90%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던데 이거 0%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의미하려면 80% 이상 제대로 재건축 결의 내용이 들어가서 여기 이것이 80%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율은 몇 프로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부터 보실게요. 법에 웬만큼은 나와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한 동짜리 건물이었기 때문에 집합건물 재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한 동짜리 건물, 이거 집합건물 재건축입니다. 자, 제가 1항은 생략했어요. 1항은 그 재건축 결의된 내용이고요. 건물이 노후가 되면 재건축 결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1항입니다. 자, 이러한 재건축 결의의 내용은, 이 결의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전체 구분 소유자의 80%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십니다. 이게 밋이에요, 밋.
또는이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 머릿수도 8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결권, 이 의결권은요, 기본적으로는 지분입니다. 지분의 5분의 4 이상,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밋이에요, 밋. 구분 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과, 그 다음에 의결권, 지분의 5분의 4 이상, 이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물론 여기에서요, 의결권.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지분이에요. 전체 지분의 5분의 4 이상인데요. 이 지분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규약에 따라서 이 의결권이요. 규약에 따라서 지분으로 의결권을 측정하지 않고 호수별로 의결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문한 건물에서요. 전체 지분은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은 21%. 따라서 여기가 반대면 8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의결권은요, 기본적으로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분인 것이고,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약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하는 생략할게요. 이게 바뀐 법인데요. 휴양 콘도 같은 경우는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로 대폭 낮췄습니다. 자, 이게 개정 집합법인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상황 보실게요. 그래서 이 항 같은 경우 질문 중에 답 하나가 나왔죠. 동의율은 몇 프로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그 다음에 의결권 5분의 4 이상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냥 80% 이상 이거 답이 아니에요. 전체 머릿수도 5분의 4 이상이 되고 지분도 5분의 4 이상이어야 된다. 요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 자, 요것도 질문이었잖아요. 재건축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 무엇이냐? 집합금법 47조 제3항에 있습니다. 3항 보시면 재건축 결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야 된다. 저는 항상 요 조항 읽을 때 항상 여기에 요걸 첨가하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반드시 정해야 된다. 하나로 빠지면 무효이다. 재건축 결의 무효이다. 재건축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새 건물의 개요. 어떻게 새 건물을 지을 것이냐. 건축물 철거, 그 다음에 건축에 드는 비용, 이것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여기에 비례율이나 분담금 얼마이냐, 이게 공사비가 얼마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규정된 비용의 분담, 그렇게 해서 또 이걸 또 분양을 하면은 이익이 날 거니까 결국 내가 헌 건물을 주고 새 건물을 받기 위해서 얼마의 분담금이 필요한 것인가, 비례율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건물에서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즉 새 건물 내가 어디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몇 평짜리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헌집을 주는데 내 원래 있던 자리하고 똑같은 장소에 주는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호실 규모하고 똑같은 걸 주는 것이냐, 이런 것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이거는 저의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판례하고 실무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정도를 밝혀야만 법원에서 문제가 없고 관할관청에서 문제가 없는지는 이거는 경험상 노하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본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만 이 관할관청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게 되는지, 법원 판단에서도 문제 없게 되는지, 이거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 자문을 의뢰하셔야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3호와 4호, 즉 비용 분담과 구분소유권 귀속은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된다. 즉 어떤 조합 임원은 좋은 조건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조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조합원들이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조합원은 좋은 물건들 받게 만들어주고 어떤 조합원은 좋지 않은 것 그냥 떨거지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마찬가지로 재건축 결의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 결의서 또는 재건축 동의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재건축 결의서라는 명칭을 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전히 동의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찌되었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재건축 결의서 또는 동의서는 단순히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재건축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합금법상 재건축을 위해서 사전에 정할 사항을 미리 미리 정해 놓아야만 유효한 재건축 결의 또는 재건축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신 것처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 그리고 실무례를 통해서 아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문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결의 또는 재건축 동의는 전체 구분 수의 80% 이상 그리고예요. 엔드예요. 엔드. 전체 구분 수의 80% 이상 그리고 엔드 전체 의결권 보통은 지분입니다. 하지만 지분이 아닐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분이니까 의결권 지분의 80% 이상을 받아야만 둘 다 넘어야만 법적으로 유의미해 줍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얘기예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80% 미만인데 지분, 의결권이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둘 다 모두 80% 이상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건축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집합금융법 제47조 제3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다. 두 번째, 동의율은 몇 프로입니까? 구분 소유자 그냥 80%가 아니에요. 전체 머릿수의 80% 이상과 전체 의결권, 일반적 지분이죠. 지분의 80% 이상이 동의하여야만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